위치 벡터부터 합시다. 이게 5단원 위치 벡터. 저번 주에 그래서 위치 벡터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미안. 어쩌다 보니 좀밖에 못 나갔네. 위치 벡터 봅시다. 위치 벡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 벡터랑 당연히 어떤 벡터가 똑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벡터가 크기와 방향만 똑같으면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의 시점들을 다 하나로 일치시켜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시점을 일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원점으로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그래요? 그래서 원점으로 시점을 일치시키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원점으로 시점을 고정시켰으면 어떤 벡터만 알면 그 벡터를 알 수가 있어요? 종점만 알면 그 벡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점의 위치를 통해서 벡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어떤 점, 이거랑 똑같은 벡터가 대충 이 정도 점이 되겠지. A라는 점의 위치 벡터다라는 것을 이 OA 벡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봐봐. 책을 이제 너희가 이제 거기다 밑줄을 그어봐. 봐봐. 위치 벡터다라는 것은 항상 뭐야? 어딨어? 이 노란색으로 색칠된 거 그 밑에 점 P의 위치 벡터를 OP라고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예요. 오케이? 점 P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 얘는 OA 벡터다 라는 것을 뭐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점 A의 뭐입니다? 위치 벡터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종점을 가리켜서 벡터를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소문자를 이용해서 A 벡터 이렇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점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다 보니까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 A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그러면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종점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종점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많은 벡터들이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점이 또 다른 종점이 이렇게 이제 B라는 벡터가 있는 거야. B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이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냐면 어떤 점 P라고 하자. 얘를 P 벡터라고 할게요. P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SA 벡터 플러스 TB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S 플러스 T가 뭐가 됩니다. 항상 1이 되면, 이 두 개의 합이 1이 되면 직선 위에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벡터를 좀 더 세분화시켜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에 대한 이 벡터를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X 벡터라고 표현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잖아. 오케이? 이걸 이제 증명하지 않을게요. X라는 벡터 내분점이야. 내분. 그러니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분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M 플러스 N에 M B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 플러스 N B 벡터가 되겠습니다. 뭐야? M B 벡터 플러스 N A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분점 공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아. 뭐냐면 더해서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이제 저번에 이 합이 1이다 라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했었지. 그지? 그래서 내분점은 이렇게 되고 당연히 뭐도 있을 거냐면 외분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외부는 우리가 이제 외부는 A, B를 똑같이 M 대 N으로 외분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벡터를 뭐 이거 이용할까? P 벡터를 이용할까요? 그러면은 얘가 A에서 M 대 N으로 외분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이제 P 벡터다라는 것을 M-N에 MB B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배운 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내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식인데 어떤 벡터냐면 이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있습니다라는 거지. 중점 한 가운데 중점을 나타내는 이러한 벡터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그냥 M 벡터라고 할까?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 이 M 벡터는 M 벡터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잖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전에 이제 자꾸 내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벡터를 이러한 혹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를 이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 개의 중점을 이용해서 A, B의 중점 M을 이용해서 두 배의 OM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를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3배를 해주면 다시 3배를 해줘야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 어떤 점을 잡아줄 때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B,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오케이? AB를 1대2로 거꾸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잡은다면 3배 OP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이제는 너희들이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가령 너희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뭐 대부분 문제들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봤어. 이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에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 얘가 12가 P를 들고 옵시다. 오케이? 이렇게 이것을 만족하는 P의 자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A라는 점을 주어주고 A라는 점 1,2 그리고 B라는 점 4,5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P의 자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P의 자치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얘는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방금 전에 이제 뭐로? O를 P로 바꾼 것 뿐이잖아. 그러지? 얘는 3배의 P P라는 문자를 도입 안 할걸. PQ 벡터인데 얘는 PQ 벡터인데 Q라는 점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B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의 크기가 12니까 PQ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Q라는 점이 정해져 있어요. Q라는 점이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차이 나니까 Q의 좌표는 2, 3차이 나니까 Q의 좌표는 3이 되고
Q라는 점은 이게 되고 Q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가 되는? 4가 되는 뭐가 되겠습니다?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P의 자치는 중심 좌표가 2,3이고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좀 어렵냐? 근데 이제 당연히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배울 거야. 뭐 좀 잘못됐어? Q라는 점이 2,3. 그러지? Q라는 점이 고정이 돼 있잖아. Q라는 점은 고정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AB를 1대 2로, 거꾸로니까 1대 2로 내분한 점이 Q잖아.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야? P의 자치를 구하고 싶은 거야. P, 도형 P. P가 도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P, Q 벡터다 라는 것은 Q라는 점이 A, B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한 점이다 라는 게 이제 정해지지. Q라는 점은 정해지잖아. 고정점이잖아. 그지? 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어떤 P라는 점에서 Q까지의 크기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 P가 움직이는 점의 좌치는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야.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중점을 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무게중심이 나오겠지. 그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O라는 점이 있고 이 벡터 A 벡터, 이 벡터 B 벡터, 이 벡터 C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 B, C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중선의 교점을 찍고 또다시 중선의 교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무게중심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할 때는 당연히 내분점 찾고 내분점 찾아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아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아요. 이걸 G니까 뭐 G 벡터라고 나타낼까요? 무게중심의 벡터를. G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증명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것도 생략을 할게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을 나타낼 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부분은 있냐면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주어져서 O A 벡터 플러스 O B 벡터 플러스 O C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무게중심의 3배를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이것들을 바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얘를 무게중심으로 바꿔주는 것 또한 너희들이 중요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너희들 봐봐. 내분한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것도 중요하잖아. 근데 다시 얘를 내분점으로 바꿔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의 정의를 배우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가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오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위치 벡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배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이거야. 내분점이 아닌 이거. 당연히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요. 어떤 점 P에 대해서 3배 PA 벡터 플러스 4배 PB 벡터 플러스 5배 PC 벡터가 0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요. 그때 우리가 A, B, C가 이제 삼각형 A, B, C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든 주어졌어요. 이 넓이가 이 전체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120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때 나한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걸 줬는데 이걸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너희들이 소수령 쓸 때 이렇게 쓰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인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한 건데 얘를 7로만 나눠주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분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표현해 봅시다. 7로 나누어서 표현해 봤어. 너희들이 이제 이 첫 번째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소설을 쓸 때 이렇게 쓰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봤더니 7분의 3 PA 벡터 PA 벡터 플러스 4 PB 벡터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항시켜 봤더니 마이너스 7분의 5배 PC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A, B를 몇 대 몇으로 거꾸로지? 4대 3.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P라고 B라는 점이 있어. Q라고 놓을까? 그래요? 이거를 Q라고 놓는다면 그러니까 A, 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놓는다면 그지?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냐면 PQ 벡터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PQ 벡터는 이 PC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7분의 5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 대 이거의 길이비는 7대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7에서 5로 가는 거니까. 곱해줄 때 7에서 5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찍는데 어떤 P의 점에 대해서 방향이 전혀 반대 방향인데 일직선상에 있겠지? 반대 방향인데 7대 5의 B를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것은 P라는 점을 이제 찾아준 거예요. 찾아준 거지. 그럼 나한테 뭐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P, A, 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전체 넓이가 120이라면 이 PAB의 넓이는 7, 전체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왜 밑변이 똑같으니까? 밑변이 높이고. 아닌가?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냥 길이비를 따지면 되니까 이 값은 120에 12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야.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봐보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게중심 개념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이게 무게중심이야. 우리가 이제 여기에 평행을 이루려면 이게 1대2의 비율로 평행을 이루려면 여기에 2가 있어야 되고 여기 1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이제 시소가 있는데 얘가 3대 4의 평행을 이루려면 여기에 4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3이 있어야 곱해서 같은 값이 되어야만이 평행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이 삼각형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P점에서부터 평행을 이루는 거야.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과정을 좀 벗어나는 거니까 너희가 그냥 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인 것 뿐이야. 오케이?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이제 A, B, C가 있는데 어떤 무게중심을 찾을 거냐면 여기에 어떤 무게를 올려놨냐면 3이라는 무게를 올려놨고 여기 어떤 무게를 올려놨냐면 4라는 무게를 올려놨고 PC 여기 어떤 무게를 올려놨냐면 5라는 무게를 올려놨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P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5대 4의 비율을 이루는 이 점이 되겠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무게가 뭐냐면 합쳐서 무게가 9가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몇 대 몇으로? 1대 3이니까 3대 1의 비율을 이 점이 평형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연결하게 되면 모든 점들이 B가 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 대 이거 B 뭐겠어? 4대 3이야. 오케이? 평형을 이루려면 4대 3의 비율이 이루어야 곱해서 같은 점이 되어야 이 점에서 평형을 이룰 것이고 이것 대 이거의 비율은 뭐가 돼요? 3대 5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는 뭐가 돼요? 8이잖아. 합쳐서 무게가 8이 있는 거잖아. 1대 2의 비율을 이루겠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 대 이거의 비는 합쳐서 7이에요. 몇 대 몇? 5대 7의 비를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가 빨리 풀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개념은 실제적으로 어떤 거랑 똑같냐면 여기에 이제 무게를 올려놨다라는 것은 평형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평형을 이뤘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 넓이랑 세 번째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이 넓이의 비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이 있어요. 이거 A에 대응되는 넓이가 3이고 B에 대응되는 넓이가 4고 C에 대응되는 넓이가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 B가 3대 4대 5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넓이니까 넓이 B가 이 무게가 이제 달려 있는 거니까 넓이 B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근데 이제 생각보다 문제를 빨리 푸는데 이걸로 풀면 생각보다 빨리 풀리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이제 내분점을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할 거고 왜냐면 서술형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이제 학교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리고 빨리빨리 그냥 내가 풀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풀 거예요. 오케이? 근데 당연히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이걸 안 다음에 이걸 적용시킬 수 있어야지. 모른 다음에 이거 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위치 벡터에서 내분점을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거의 전부야.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이 정도까지만 나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벡터가 표현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웠어요. 어떤 형태의 벡터냐면 어떤 뭐 A 벡터, X 벡터라고 할까? X 벡터를 항상 우리가 표현하듯이 S A 벡터 플러스 T B 벡터 이렇게 표현된 벡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S 플러스 T가 뭐가 됐을 때 1이 됐을 때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A 벡터랑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의 종점을 이루는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몇 가지 경우로 나눠주겠습니다. 아, 너희들이 좀 추울까봐 이거 키면은, 아, 그새 리모컨 있어. 아, 진짜. 오늘 위치 벡터 하나 끝날 것 같은데. 보자. 안 돼. 위치 벡터만 하자. 성분, 내적 전까지 성분만 설명할게요. 거기는 좀 쉬우니까. 오케이? 시간 바보 갑시다. 봐보자. 우리가 이제 봐보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게 S도 0보다 크거나 같고 T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S도 0보다 크고 T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0하고 1 사이고 얘도 0하고 1 사이인 거잖아. 합이 1인데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침에 배운 어떤 벡터가 있는데 X라는 벡터가 M 플러스 N에 MA 벡터 플러스 NB 벡터 이렇게 표현된 게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됐는데 우리가 이제 M 플러스 N 이거 계수 따로 쓰기 귀찮으니까 합이 1이에요. 이게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다 양수잖아. A의 개수도 양수고 B의 개수도 양수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내분점은 어디 위에 있어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종점을 A, B라고 했을 때 여기 이것을 나타내는 벡터는 어디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분 A, B 위에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선분 A, B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를 생각할 수 있냐면 S벡터는 양수고 T벡터는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T벡터가 음수면 당연히 S벡터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S벡터가 T벡터가 그럼 얘는 뭐일 것 같아? 외분점일 것 같잖아. 외분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S벡터가 양수고 T벡터가 음수입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 너희들이 이제 이거 예측을 해봐. S가 양수야. A벡터가 나타내는 게 양수고 T벡터가 음수야.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음수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 어디예요? 이쪽을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A 쪽으로 반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인 쪽으로 반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점을 찍을까? P라는 점을 찍을까? 반직선. 이렇게 나타낼게요. 오케이? 이걸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세 번째는 어떤 경우? S가 음수고 T가 양수인 경우로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얘는 뭐 이 점을 Q라고 찍으면 BQ의 반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야. ST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S가 그냥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고 T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A라는 벡터가 있을 것이고 B라는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더해지기를 원래 1이고 1이면 평행사변형이 생기지. 그지? 이 벡터가 되잖아. 이 점이 종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점점 줄였어.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줄이면 이 내부에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뜻하는 이 벡터의 종점이 있는 위치들은 평행사변형 A, B, C, O, B, C, A 여기 내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부하고 그 선도 포함되겠지. 그지? 내부라고 적지 맙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활용이 될 거야.
활용이 될 건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봐보자. 너희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활용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봐보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범위를 주어질 거예요. 어떤 범위를 주어질 거냐면 S 플러스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형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얘가 1이 되는 게 아니고 0하고 1 사이에 있는 형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B 벡터가 있어요. B 벡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거는 선분이잖아. 이럴 때는 선분이잖아. 이 값이 점점점 작아지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줬을 때는 OAB 삼각형 OAB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바꿉시다. 조금 바꿀 건데 어떠한 형태로 바꿀 거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S도 양수고 T도 양수라는 조건을 줬어.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벡터를 표현하는데 조금 바뀌는 거야. 우리가 이제 저 벡터를 표현하는데 X라는 벡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2배의 S 플러스 T인데 원래 S A 벡터 플러스 T B 벡터 되는데 우리가 기준이 ES 플러스 T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ES 플러스 T의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미안.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 ES 플러스 T가 0하고 1 사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0하고 1 사이일 때는 내부가 됐어요. 그럼 기준이 되는 벡터가 바뀌었지. 기준이 되는 벡터가 2분의 1이고 B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2분의 1 A 벡터니까 이거의 중점인 얘가 2분의 1 A 벡터가 기준이 되는 거고 B 벡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엇이 되겠습니다? 내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자유제로 바꿔서 삼각형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았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고 당연히 이 밑에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밑에를 바꾼다 라는 것은 이제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것까지만 합시다. S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고 T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것을 이제 바꿔버렸지. 무엇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조건에다가 얘만 준 거야. 그래요? 이것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A 벡터는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이 두 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B 벡터는 뭐에서?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B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벡터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얘에서부터 얘까지만 고려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는 크게 의미가 없겠네. 좀 문제를 다시 바꿉시다. 2분의 1로 바꾸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를 생각해 주기를 봐봐. 2분의 1 벡터 여기에서부터 딱 이제 보이기를 이 벡터에서부터 이 벡터까지 표현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려볼 거야.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큰 벡터는 이게 될 거거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얘에서부터
얘까지만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보조선을 좀 그어봤더니 이제 이 밑에 B벡터는 1에서부터 2까지만 고려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에서부터 2까지만. 그러면 파란색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더해져봤자 이 벡터에서부터 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요? 그 노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영역은 어디가 되겠습니다?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 문제가 조금씩 나왔을 때 너희들이 바꾸어서 처리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조금 애매한데 이거 한 번만 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오케이? 위치 벡터가 이렇게 오래 걸릴 내가 생각을 못했어. 우리의 숙제는 아름답게도 167페이지까지랑 웃지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좀 우리가 좀 널널하긴 한데 요거 위치 벡터까지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나가면 다음 시간 많아져.